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원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컨텐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에도 합격하셨고 교육원에서 20시간 비행을 마쳤다면 드디어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실기시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실비행시험과 그 다음에 구술시험,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이 구술시험에 대한 내용들이고, 도대체 뭘 물어보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자료를 쓸 거냐면, 우리 신한드론 아카데미 자료를 쓸 거예요. 이 자료는 그 네이버에 신한드론 카페가 있습니다. 신한드론 카페에 쭉 내려보시면 공지사항이 있고요. 공지사항에 구술시험 대비 자료 이 란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신한드론 아카데미에서 쓰는 기체는 기체 이름이 케레스 10S 에듀 버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구술 시험에서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요, 장비 관련 문제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장비 운영 관련된 문제, 그 다음으로 자,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첫 번째 장비 관련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암기하셔야 될 사항으로는요, 기체 재원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길이와 폭과 높이, 케레스는 1930, 1930, 670mm. 자, 프로펠러를 다 펼쳤을 때 끝에서 끝까지 1.93m죠. 1.93m 정도 되고요. 높이가 0.67m, 67cm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자체 중량은요, 배터리를 포함해서 12.3kg이고요. 최대 이륙 중량은 자 23.9kg입니다. 자, 이 중량 기준은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물론 다른 사항들도 암기를 하셔야 하지만 중량 기준은 뒤에 법적인 사항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배터리는요, 6셀 16,000mAh 그 용량의 배터리를 2개를 쓰고 있습니다. 2개를. 그래서 2 곱하기 6셀 16,000mAh입니다. 그리고 프로펠러의 스펙은 2475고요. FC는 DJI에서 만든 A3AG FC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내용을 모르셔도 그 다음에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배터리. 여러분 필기시험에도 나오죠. 배터리의 종류는, 자,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LiPo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전격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각 셀당 3.7V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배터리 만충시 전압은 각 셀당 4.2V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은요, 여기 잘못됐는데요, 배터리 하나당 6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6개의 셀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격 전압은 6 곱하기 3.7. 여러분, 전격 전압은 배터리 하나가 6 곱하기 3.7V를 하면 22.2V가 됩니다. 만충시에는 6 곱하기 4.2V죠. 하나당 4.2V 하면 25.2V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한 셀당 3.7V니까 6개 셀이니까 전격 전압은 22.2, 만충시는 6 곱하기 4.2 해서 25.2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배터리의 용량은 16,000mAh를 씁니다. 설명한 게, 위에 설명한 게 나오네요. 전격 전압과 만충시 전압 이렇게 나오고 있죠. 3.7 곱하기 6셀 22.2V, 만충시에는 4.2V 곱하기 6셀 25.2V. 자,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그 체커기라는 게 있어요. 전압을 체크하고 설정된 전압 이하에서 알람이 울리게끔 할 수 있는 체커기가 있는데, 저희는 3.7V로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몇 볼트의 전압으로 운영됩니까? 전격 전압 기준으로 22.2V 배터리가 2개 각각 좌우에, 자, 캐리스는요 모터가 6개 달려있는 헥사콥터예요. 헥사콥터. 그래서 좌측에 모터 3개, 우측에 모터가 3개가 있는데, 좌측 모터, 우측 모터를 각각 배터리 하나하나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조종기 배터리의 종류 및 전압. 신한드론 아카데미에서 쓰는 조종기는요, 후타바 14SG라는 모델이고요. 니켈 수소 배터리를 씁니다. 니켈 수소 배터리는 5셀이고요. 5셀로 되어 있고 6V의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충했을 때 7.0V 정도가 나오고요. 6.0V 정도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터와 프로펠러 변속기에 대한 사항인데요. 모터의 스펙은 아까 위에 나왔죠. 위에 프로펠러 스펙이 나왔었죠. 자, 모터의 스펙은요 622로 275kV 모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622로의 의미는 모터 안에 보면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 감겨 있는 코일의 지름이 62mm고요. 그 코일의 높이가 15mm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터의 스펙을 나타낼 때는 622로라고 하면 그 안에 코일의 지름과 높이를 말한다. 앞에 두 글자는 지름이고요. 뒤에 숫자는 높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275kV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무부하에서, 그러니까 부하가 전혀 걸려있지 않을 때 1V의 전원이 인가되었을 때 분당 회전수 1V가 들어왔을 때 RPM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요. 자, 케레스의 경우는 22.2V로 운영이 된다고 했어요. 자, 22.2V가 들어가면 곱하기 275를 하면요, 약 6100rpm, 분당 6100rpm 정도로 회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KV의 의미는 볼트수 곱하기, 자, 회전수다. 그래서 자, 6100rpm 정도가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위에서 프로펠러 스펙 나왔습니다. 우리는 접이식 프로펠러를 쓰고 있고요. 규격은 2475. 자, 모터 스펙 말할 때랑 좀 비슷하죠. 2475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24는요 프로펠러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끝에서 끝까지가 24인치라는 거고요. 자, 뒤에 있는 숫자, 이거는 가운데 소수점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피치를 나타내는데요. 자, 피치가 7.5인치다 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치란 도대체 뭐냐? 피치는 무부하,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자, 프로펠러가, 자, 이해하기 힘드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프로펠러가 있는데, 자,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을 합니다. 이 회전을 했을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프로펠러가 이동을 하겠죠? 여기 있던 프로펠러가 이렇게 올 겁니다. 요때 요 이동한 거리, 요때 이동한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요, 밑에, 동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뭐 전화로 연락하셔서 여쭤봐도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변속기. 드론에는 변속기가 있는데 변속기의 역할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모터에 전달되는 전류의 양을 조절하여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한다. 결국 자, 모터의 회전수 제어, 이게 변속기의 역할입니다. 자, 케레스의 변속기 용량은 60A입니다. 60A. 60A까지 커버가 가능하고요. 자, 위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렸는데 프로펠러가 6개인 이런 형태의 멀티콥터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헥사콥터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자, 이론 강의에서도 한번 해드렸죠. 자, 4개일 경우 프로펠러가 4개인 형태는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쿼드콥터라고 합니다. 쿼드. 6개는 헥사고요. 8개는요. 8개는 옥토콥터라고 합니다. 옥토콥터. 자, 이렇게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모터 번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자, 여기서 2번 모터가 어떤 모터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자, 드론을 간략하게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우리 교육원 기준이고요. FC 제작사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교육원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이 있습니다. 헥사콥터, 우리 신한드론 아카데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모터가 있고, 자, 이쪽이 전방입니다. 이쪽이 전방 방향이고요. 전방 방향일 때, 자, 1번 모터는요, 전방을 바라봤을 때 바로 우측에 있는 모터,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모터가 되고요. 자, 모터의 회전 방향을 살펴보면 1번 모터는 반시계예요. 자, 2번은 시계, 3번 반시계, 4번 시계, 5번 반시계, 6번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모터의 회전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DJI FC 기준이고요. 교육원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FC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기체의 FC는 무엇인가? DJI사의 A3AG라는 FC입니다. FC에 들어가 있는 센서 4가지. 자, 필기시험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기압계, 지자계, GPS.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센서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가속도 센서의 역할은요,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하고 자이로 센서, 이 두 가지는 협력해서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기체의 기울기를 제어한다 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기압계 센서는 기체의 고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자계 센서는요, 지구 자기장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지구 자기장에는 N극과 S극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그 기체의 위치, 방향, 기수 방향을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GPS 센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기체의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장비 운영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장비를 운영하다가 기체가 제어가 불가능해졌을 때 대처 방법은, 자, 첫 번째 큰 소리로 비상이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야 되고요. 최대한 사람이 없는 쪽으로 비상 착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이제 비상이라고 외치는데, 비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드론이 추락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어디에 보고를 해야 하는가? 인사사고, 사람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하는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까운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항공청에다가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방항공청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요. 거기서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비행이 불가능한 기상 상황은 한 7가지가 있죠.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우박이 내릴 때, 강풍이 불 때, 번개가 칠 때, 안개가 껴있을 때, 이때는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바람의 기준으로는요, 강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강풍은 얼마일 때를 강풍이라고 하느냐. 자, 5m/s를 초과하면, 자, 날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행시 소지하여야 하는 것. 자, 비행 금지 구역일 때는 비행 승인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체가 신고된 건지 신고 증명서,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것들을 소지하여야겠습니다. 네, 물론 뭐 다 소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네, 다 소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기체는 안전성 인증을 받았나요? 네, 케레스 이 기체는요, 안전성 인증 대상은 아니에요. 아까 최대 이륙 중량이 몇 킬로라고 했죠? 자, 23.9kg입니다. 23.9kg이고, 자, 안전성 인증 대상은 25kg 초과하는 기체예요. 최대 이륙 중량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인증 면제 대상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비행 경력 증명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비행 경력 증명서에 보면 기체 신고 번호도 되어 있고요. 안전성 인증, 안전성 인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발급하는 비행 경력 증명서에 보면 그 안에 면제라고 써 있습니다. 자, 신고 번호는, 이 기체의 신고 번호가 뭐죠? 그러면 암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기체의 약통하고 붐대에다가 신고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걸 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 법적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뭔가요?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자,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와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신고 대상 무인 멀티콥터는 신고 대상. 자, 신고 대상은요, 안전성 인증 대상과 다르게, 자, 자체 중량입니다.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드론. 자,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드론. 자, 그러면 이 시험 보는 시험용 기체는 신고 대상인가요? 네, 당연하죠. 자, 우리가 자격증을 12kg가 넘는 드론으로 하게 돼 있고요. 12kg가 넘어야 비행 경력 증명서를 써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대상인 겁니다. 안전성 인증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죠.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하는 드론이다. 자, 비행 승인 관련 단골로 물어봅니다.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할 곳은 비행장 주변 관제권. 자, 관제권. 자, 공항이 있는 곳이에요. 관제권. 그 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이나 관제권이 아니더라도 고도가 150m 이상 날릴 때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의 종류. P73은 청와대 주변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이고요. P518은 휴전선 일대에 설정되어 있고요. P61번부터 62, 63, 64, 65는 자, 원전 주변입니다. 좀 어렵게 물어보면 원전 어디가 있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대전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인파가 많이 모인 곳,
이런 것들도 임시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실례로 이번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그 평창 일대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었었죠. 자, 관제권의 반경은 9.3km입니다. 자, 여기 관제탑이 있습니다. 관제탑이 있으면 9.3km 반경으로, 자, 관제권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원전 주변으로는 원전 중심으로부터 자 18.6km가 반경 18.6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어디다 비행 승인을 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P73은 청와대 주변이죠. 수도방위사령부. 자, 수도를 지키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다가 비행 승인을 받으시는 거고, P518 휴전선 일대죠. 여기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비행 승인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P61부터 65 여기는 지방항공청에서 비행 승인을 내주고요. 자, 관제권도요. 관제권도 지방항공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조종자 준수사항, 이거는 단골로 물어봅니다. 거의 다 물어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낙하물 투하 금지. 자, 위험한 낙하물 투하 금지입니다. 뭐 안전한 상황에서는 낙하물 투하가 불법은 아니고요. 낙하물 투하 금지. 그 다음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 사람이 운집한 장소, 상공 또는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요거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을 것. 그 다음에 우리 드론 멀티콥터는요, 날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일출 후 1몰 전까지만 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어떤 게 불법이냐? 1몰 해가 진 때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비행 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특별 비행 승인을 받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별 비행 승인을 받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금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무동력 초경량 비행장치에게 무조건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그러니까 내 시야에 드론이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는 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비행 교육 관련돼서 자, 비행 시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 교육원 기준이니까 이 기체로 1회당 몇 분 비행을 하는가, 뭐 한 약 18분 정도 비행해서 0.3시간 정도 나옵니다. 근데 뭐 때에 따라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죠. 자,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20시간의 비행 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20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으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비행 경력 증명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교관 동반 시간, 교관 동반 8시간 이상 해야 되고요. 1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20시간 이상 비행을 해야 합니다. 비행시간 기록 규칙 말씀드릴게요. 비행시간은요, 예를 들어서 뭐 0.36시간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적냐? 소수점 둘째 자리는 버려버립니다. 0.39가 됐든 0.31이 됐든 버립니다. 그래서 0.3시간으로 표기한다.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비행 시작과 비행 종료는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하느냐? 비행 시간과 관련돼서 자, 랜딩 스키드가 공중으로
뜬 순간부터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자, 그러니까 원리 원칙상으로는 기체가 바닥에서 딱 뜨는 순간부터 바닥에 다시 내리기 직전 순간까지가 비행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기준 맞추기 힘들죠. 그런데 자, 이론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교육 일반사항과 관련돼서 지도조종자, 여러분 교관 있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되기 위한 비행시간은 누적 100시간입니다. 자, 실기평가 조종자는요, 전문교육원의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인데, 누적 150시간 이상이 되어야 실기평가 조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기평가 조종자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 나이는 만 14세. 여러분 필기시험 합격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자, 실기시험을 보러 갈 때 준비물이 있어요. 요거는 구술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는 내용인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 안 갖고 오시면 시험 못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운전면허증 원본. 4번 안 돼요. 원본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아직 성인이 안 돼서 운전면허를 못 땄을 경우, 또 성인이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자,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는 신체검사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신체검사 증명서와 사진이 들어가 있는 학생증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 수험표, 여러분 꼭 실기시험 수험표를 가져오세요. 예전에 필기시험 수험표를 가져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자, 다음에 비행기록 증명서, 비행경력 증명서죠. 자, 비행경력 증명서, 이거는 4번도 됩니다. 4번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비행 체크리스트라고 저희가 비행 체크리스트, 비행 전 기체 점검, 비행 후 기체 점검 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라고 체크하는 건데요. 요것도 하나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구술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 정도 내용만 확실하게 암기하고 계신다면 구술시험에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모르는 내용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 그러면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항, 기본적인 사항들만 잘 대답하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구술시험도 중요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실기시험에서는 실비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원에서 잘 배워가지고 또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원장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장의 이런 강의를 들으신 게 도움이 되셨고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